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왜 우리는 늘 피곤할까요? 왜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줄 책, 굿 에너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건강관리서가 아닙니다. 의사였던 저자가 스스로 병원 시스템을 떠나 건강의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해 쓴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 케이시 민스, 그리고 기업가이자 그녀의 동생인 켈리 민스가 함께 쓴 책인데요. 케이시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왜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관리하는가? 이 질문은 그녀를 병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왜 우리는 에너지가 없을까요?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게 고장나면 아무리 운동하고 잘 자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비만, 당뇨,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병은 대사기능 장애에서 시작됩니다. 대사 건강은 단순히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예요. 현대인은 설탕, 가공식품,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 같은 씨앗 오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대사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 이걸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굿 에너지 4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자기인식과 준비 단계. 핵심 목표는 현재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천 항목은 자신의 건강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하고 하루 일과를 기록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또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합니다. 2주차 식습관 개선. 핵심 목표는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고 세포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하는 식단을 실천합니다. 실천 항목에는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씨앗 오일 등을 줄입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하루 50g 이상으로 늘립니다. 식사 순서를 식이섬유, 그 다음 단백질 지방, 그 다음 탄수화물로 조절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15분간 걷기를 실천합니다. 3주차, 수면과 생체 리듬 최적화. 핵심 목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대사 기능을 회복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실천 항목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형성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적절한 온도를 설정합니다. 아침 햇빛을 10에서 15분간 쬐어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4주차, 지속 가능한 웰빙 루틴 구축. 핵심 목표는 앞서 실천한 습관들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 루틴을 완성합니다. 실천 항목은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에 통합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천합니다.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4주 플랜은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각 주차별 목표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감해 보세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말, 건강하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나는 태어날 때 5.2kg이었다. 의사들은 그 병원 역사상 가장 큰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축하해 주었다. 임신 중 불어난 체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수년간 계속 살을 빼느라 고생했다. 어머니의 주치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았고 나이를 먹어가는 탓이라며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만 했다. 어머니는 40대에 심장병 전문의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라며 동맥 수축을 억제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처방해 주었다. 50대가 된 어머니는 내과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고 통보받았다. 어머니는 스타틴을 처방받으면서 그 나이대에는 거의 통과의례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다. 스타틴은 매년 2억 2,10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질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 중 하나다. 60대가 되어서는 내분비 전문의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이 역시 매우 흔한 일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아직 당뇨병 이전 단계이고 미국 성인의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매년 9천만 회 이상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2021년 1월 71세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집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 하던 대로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고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주치의를 찾아갔고 의사는 CT 촬영과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췌장암 4기라는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그로부터 13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스탠퍼드 대학교 병원의 종양 전문의들은 어머니가 운 나쁜 췌장암 사례라고 했다. 암 진단 당시 5명의 전문의로부터 5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어머니는 10년 동안 의사들로부터 동년배보다 건강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랬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미국인은 평생 28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미국인은 1년에 14건의 처방전을 발부받는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0대 중 18%는 지방간이 있고 30%는 당뇨병 전 단계이며 40% 이상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5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일 없이 의사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성인들은 비만, 여드름, 피로, 우울증, 난임, 고지혈증, 당뇨병 전 단계 같은 질병이 흔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약 50%는 일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는다. 성인의 74%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암, 심장병, 신장병, 상기도 감염,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도 모두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탓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1860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발병률 증가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혁신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수십 년 동안 어머니는 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 공복혈당, 고혈압은
약복용으로 평생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사망 시점까지 어머니가 경험한 모든 증상은 별개의 질환들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조절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였다. 의학적으로 거대화에 해당했던 내 출생 체중까지 어머니의 세포기능 장애를 가리키는 확고한 지표였으며 진단되지 않고 넘어간 임신성 당뇨병의 징후였음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성인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약을 처방받을 뿐 이런 질환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이 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더 아프고 체중이 더 늘고 더 우울해지고 난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복잡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 의료계의 가장 큰 거짓말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급진적인 주장 같겠지만 만성질환이 일반화된 야생동물은 사실상 없음을 상기해보라. 사자나 기린들 사이에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병이 만연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 인류의 사망 원인 중 80%는 예방 가능한 생활습관병이다. 우울증, 불안, 여드름, 난임, 불면증, 심장병, 발기부전, 제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암 등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병 대부분은 사실 동일한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우울, 혼란, 통증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은 지금 다시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매일 좋은 컨디션으로 즐겁게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